예, 서울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상규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 때문에 지금 LTV DTI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부터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의 10쪽에는요,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예, 가계부채요. 예. 그런데 금감원 업무보고 14쪽에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160.7%로 되어 있죠. 미국은 115%, OECD 평균도 136%. 예. 그 다음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변동금리 비중, 그 다음에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다. 그래서 외부 충격 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호석 부총리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때 답변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미시적으로는 일부 리스크 요인이 있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아니, 전문가는 그만두고서라도 정부 주무장관의 이야기하고도 다른 얘기를 이렇게 막 그냥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심각한 수준이라는 건 그 리스크 요인이 지금 구성 내역을 보면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그 부채 상환 능력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변동금리와 단기 대출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발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주무 당국인 금융위원회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LTV하고 DTI를 좀 더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그 가계부채에 대한 를 위해서는 LTV, DTI를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는 쪽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예. 그렇지만 지금 그 LTV나 DTI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또 계층별로 또 이 LTV나 DTI 비율별로 여러 가지 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이 등의 금융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빙빙 말을 돌려서 말씀하세요. 아니요, 빙빙 돌린 거 없고요. 그건 하여튼 가계부채나 금융 안정을 저해하지 그러니까 정권 실세가 예. 경제 정책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책의 논리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당국 생각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정권 실세라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그 전에 지금 현호석 부총리 계실 때, 지금 계신다. 2월 달에 발표할 때도 똑같은 톤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2월 달에 금융위원장님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정부 합동 브리핑 자리에서 예. 한 말씀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취지는 현재의 LTV, DTI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 LTV나 DTI는 외국에서도 굉장히 성공한 예. 그런 것으로서 그런 정책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예, 제가 조정하겠다는 뜻은 LTV, DTI 제도를 폐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찾아가겠다는 뜻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럼 합리적인 걸 한번 좀 더 살펴보죠. 예. 이렇게 담보대출 비율을 완화를 해서 과연 경기 부양이 될 것인가에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 최경환 이 내정자 이야기처럼 과연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인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입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침체 국면에 있다는 거는 다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통계로 이야기하는데요. 부동산 거래가 화랑이었던 지난 2007년 거래 건수가 87만 건이고요. 작년 거래 건수가 85만 건입니다. 이거 침체입니까, 이게?
뭐 침체라기보다는 계속 뭐 지금 뭐 그리고요, 한국감정원 자료를 예. 토대로 보면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즉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동안에 주택 가격이 13.9%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23.9%에 비하면 뭐 반토막 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각국이 전부 다 급락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13.9%가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은 더더욱 상승했죠. 그러니까 네. 서민들 체감의 느낌으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물론 근데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만 지금 부동산 경기 한겨울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거는 주로 지방 중심 또 토지 중심으로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수도권은 굉장히 그 상승폭이 굉장히 작거나 또는 떨어진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은 예. 보합 안정세로 있는 거고요. 예. 부산 같은 경우가 그 기간 동안에 40%, 경남이 35%, 전북은 34% 이렇게 예. 집값이 올랐어요. 예. 집값 지금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겨울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 그래서 LTV DTI라는 것도 부동산 시장 정책으로 제가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LTV DTI가 집을 가지고 또는 소득 능력이 충분히 있고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DTI나 LTV 규제로 인해서 집을 사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자, 그러면 것이고, 예. 지금 주택담보대출 그 규제 수준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높은 거예요? LTV 비율은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지금 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외부 평가가 LTV 비율은 조금 뭐 집값이 그동안 안정돼 있어서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DTI는 좀 낮은 수준이라고 그에 비해서는 얘기를 하고 낮죠. 있습니다. 예. 근데 LTV도요, 지금 49.5% 나와 있는데 제2금융권까지 하면 이게 50%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세보증금을 여기다가 예, 알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인데 그거는 또 어떤 사람 시각에 따르면 또 다른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사인 간의 계약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행권의 DTI나 LTV를 할 때에 포함되어야 고려해야 될 상황이냐라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LTV DTI는 이런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별, 계층별, 또 실수요자와 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다음 세 번째가, 그러면 이 규제를 풀면은 과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KDI 추정에 따르면 LTV를 50%에서 60%로 10%포인트 올렸을 때 가계 대출은 2% 증가하는 데 비해서 주택가격 상승 효과는 0.7%밖에 없습니다. 이 전체적으로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LTV DTI는 주택 정책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금융 감독, 그러니까 금융 안정이나 금융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네. 조정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지금 그 얘기대로 하면, 최경환 내정자 얘기대로 하면 서민이 빚을 내갖고 그걸로 경기 부양시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융 견장성 더욱 악화되고 가계 부채도 더 악화될 수 있고. 아니 그런 따라서 네. 정권 정권 실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 제대로 모르는 것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똑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됐는데요. 저는 충분히 청년 부총리 내정자가 무슨 서민들이 빚을 내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올리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거는 누가 봐도 어느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서민들 빚내갖고 부동산을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러한 실수요자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또는 이 규제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고 이금융권으로 가는 문제. 또 예. 담보대출 비율이 적어서 그것 때문에 집 못 삽니까? 뻔히 아시면서 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니요, 그거는 또 다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소득일 인정, 이 범위에 있어서도, 상당한 소득이 인정받지 못하고. 위원장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네. 합리적인 조정이고 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조정하시기 전에요. 그 근거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 근거 자료를 제출하신 후에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것이 굉장히 지금 관심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그러니까 부분을 조정할 때는 분명하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근거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주질의를 안 하신 우리 이종걸 의원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종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